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공사비와 설계비가 비싸지는 이유 5가지, 또 왜 아파트값은 그렇게 비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본 채널에 초기에 제작된 이러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상가주택, 근생빌딩, 다가구주택 등을 설계하거나 공사를 하는 데는 정말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건축주들 치고 이런 자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값도 따지고 보면 단독주택 등 다른 주택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데, 그렇다면 왜 이런 설계비나 공사비, 아파트값 등이 비싼 것인지, 또 최근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문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말이지 어떻게 해서 그런 사업에는 그렇게나 엄청난 수익금이 생기는 것인지 일반 서민들로서는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사실 이런 공사비나 아파트값이 비싼 이유와 대장동 사업과 같은 개발 사업은 깊은 연관관계가 있어서 오늘은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달아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적정한 제품 가격과 비용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세상의 모든 물건값과 비용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모든 물건값이 비싸고 비용도 항상 비싼 것 같지만, 그런 물건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이나 업체 측에서 보면 물건을 만들거나 공사를 하는 데는 재료비, 인건비 등 직접비가 소요되고 관리비 등 간접비가 필요하며, 또 그 회사도 일정한 부분에 이윤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모든 비용이 적정하다면 그런 제품 가격에 대해서 그 누구라도 합리적이라고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정 물건이나 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합리적인 비용 외에 혹시 재고나 물건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즉 어떤 새로운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생산은 했지만, 예를 들자면 의류와 같은 경우 새 디자인한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한 옷이 만약 재고가 남거나 팔리지 않는 경우의 비용을 그 제품 가격에 포함을 시킨다면, 이는 일반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직접적으로는 관계는 없지만, 또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마땅히 이런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리스크 관리비나 보험 성격의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오징어 게임과 대장동 사건에 관한 것인데, 이런 경우를 설명하는 데는 최근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등 국내 드라마의 대흥행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가운데, 정작 이 드라마를 제작한 국내 업체에게는 그 수익금의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이 많은 사례도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에 챙겨간 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넷플릭스가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한 데 대한 결과로 사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아파트값이나 공사비가 비싼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대장동 사건은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수익금의 일부가 비자금 등 부당한 경로로 흘러간 것이 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떠들어대는 것 같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드러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어떻게 해서 수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수익금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일반 서민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단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엄청난 수익금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징어 게임이 처음에 흥행에 성공할지도 모르는데도 엄청난 투자를, 즉 하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했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많은 하이 리턴을 챙겨간 것과 마찬가지로 대장동 사업이나 일반 아파트 분양사업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즉 최근 개발되거나 분양하는 아파트나 상가 개발 사업 등에는 넷플릭스와 같은 시행사가 그런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마련인데, 바로 그런 시행사가 그러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사업의 성패에 관계없이, 즉 엄청난 리스크를 안아가며 엄청난 자기 자금과 노력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게 상응하다고 생각하는 수익금을 챙겨간 것으로, 사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찌 보면 그렇게 타당한 경제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오징어 게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장동과 같은 대단위 개발 사업은 애당초부터 그 넓은 땅을 개발한다는 사업 자체도 생각하기 어려운 데다가 또 수많은 토지주나 거주자들을 설득하고 참여시키는 일 또한 엄청난 리스크와 노력,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자금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물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부당한 행위와 로비, 그리고 비자금 등이 동원되었던 것이 대통령 선거와 맞불려 시끄러워지는 것 같은데, 바로 그런 하이 리턴에 해당하는 수조 원에 이르는 개발 수익금이 그야말로 일반 서민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엄청나게 챙겨가는 개발 사업자인 시행사의 수익금으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가가 엄청나게 비싸지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공사와 설계에 대한 리스크에 관한 것인데, 즉 특정 제품이나 아파트값 등에는 리스크에 따른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리스크의 종류가 다를 뿐 공사나 설계도 일정 부분 리스크로 인한 비용이 고려되거나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에는 나름대로 리스크가 있기 마련인데, 공사와 설계는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위험성이 높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안전사고와 민원 등입니다. 즉 공사비 원가 계산서에도 이런 데 따른 각종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또 이런 보험은 의무 가입 사항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공사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공사장 안전계도기관의 지도를 받거나 공사 현장의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되기도 하였으며, 이런 데 따른 안전비용을 공사금액에 별도로 책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비용은 거의 형식적인 데 지나지 않을 정도로, 만약 공사 진행 중 불행하게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렇게 책정된 비용만으로는 그러한 사고 처리나 피해자의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고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고를 당한 회사나 현장은 자칫하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공사는 사실 이런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한 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사 규모가 커서 공사 비용이 많은 경우도 그렇기는 하겠지만, 특히 상가주택 등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지나친 경쟁으로 이런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시킬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안전관리비마저도 책정할 수 없는 제살 깎아먹기식 공사비 출혈 경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데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고 외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갖가지 사유로 주위로부터 민원도 발생되는데, 이 또한 직접 공사비 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러한 민원 처리비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며, 설계의 경우에는 인명사고 등은 아니지만 건축 관련 법규나 규정, 지구단위 지침 등 하도 따져보고 챙겨봐야 할 조항이 많아서 자칫 실수하는 경우에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가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정말 공사비나 설계비가 비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퍼스트, 그야말로 안전이 품질이나 그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이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인식은 날로 강화되고 또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비해서 공장이나 공사 현장 등에서는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이나 제도 이상으로 각종 안전시설과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고, 또 안전관리비 등 안전을 위한 비용이 증가되는 추세인데,
바로 이런 리스크는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공사비 등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한다면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비나 인건비, 장비비 등 직접적인 비용 등만을 생각해서 왜 그렇게 공사비가 비싸냐고들 하지만, 그런 직접적인 비용 외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이런 안전과 민원 등 각종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간접비 등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칫해서 자그마한 현장에서 인명사고 등이 발생된다면 한방에 날아가게 된다는 푸념과 함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공사라는 것이 공장 등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 등 외부의 자연환경에 노출된 채 작업이 이루어지는 데다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공장처럼 정규 직원이 아닌 하도급 업체의 일용직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이 부족해서 매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현장을 꾸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로, 이러한 모든 점을 생각한다면, 또 그런 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결코 공사비나 설계비가 다른 여느 업종보다 그렇게 높다거나 비싸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공사비와 설계비가 비싼 5가지 이유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적정한 아파트 가격과 비용의 구성, 두 번째로 오징어 게임과 대장동 사건, 세 번째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공사와 설계에 대한 리스크,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정말 공사비나 설계비가 비싼 것인가 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지난번 두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공사비와 설계비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지난 공사비와 설계비에 관한 영상을 보시고 이런 공사비와 설계비가 비싼 이유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댓글과 전화 등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 등을 주셔서 이에 대해서 상가주택 등 현장의 실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여러 이유와 리스크 등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인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업체나 전문가들도 이러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친 수주 경쟁 등이 횡행하다 보니 안전사고나 민원 등 리스크에 대해서 공사 내역서에 제대로 된 비용 반영은 고사하고 덤핑으로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하다 보니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으로, 지나치게 제가 이런 분야의 종사하는 입장에서만 바라본 것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염려스럽긴 한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